오늘은 실험군과 통제군, 그리고 실험의 타당성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실험문에 해당되므로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공부하기 이전 먼저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총괄하는 통제관이 모든 실험을 컨트롤합니다. 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실험자가 실험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통제관과 실험자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지금 굳이 통제관과 실험자를 나누는 이유는 조금 뒤 공부하게 될 이중맹검법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자가 실험을 실시할 때 실험의 대상이 되는 그룹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실험군과 통제군입니다. 통제군은 대조군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실험군과 통제군을 합쳐 피실험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피실험자가 출연하면 그들은 실험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며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혼동을 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관과 통제군의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통제관과 통제군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관은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며 통제군은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실험 목적이 있고 그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실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때 실험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 또는 어떤 조작을 통해 환경 설정을 한 집단이 실험군입니다. 이와 달리 어떤 조작이나 조건도 가하지 않은 집단을 통제군 또는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군은 인위적 조작을 통해 환경 설정을 한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암신약이 고안되었을 때 신약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두 집단에게 동시에 신약을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암신약을 준 그룹이 실험군입니다. 실험군은 자신이 실험군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실험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어 신약 자체의 효과성 판단의 객관성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군은 어떤 조작이나 조건도 가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실험군과는 반대로 암신약을 주지 않은 그룹입니다.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분류되는데 역시 위약 효과로 인한 신약의 효과성 판단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실험에 대한 지문을 접할 때 이 부분을 염두하여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잘 듣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험군과 통제군은 무작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분류하기 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실험에 사용될 실험들을 고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실험군이든 통제군이든 나눠질 수 있겠죠. 이때 실험에 쓰일 사람들을 고를 때 또는 고른 이후에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작위로 실험군과 통제군을 분류한 것 이외에 모든 조건은 동일해야 합니다. 암신약 테스트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암신약을 준 그룹과 주지 않은 그룹의 무작위 할당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해야 합니다. 나이는 물론 인종, 혈액형, 성별, 국가, 재산, 자란 환경, 심지어 학벌조차 동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처한 환경에 따라 미세한 심리적 변화, 즉 편견과 편향,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그 심리적 차이로 인해 실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험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모 제약회사가 3년에 걸친 당뇨병 치료제의 임상실험 중 2년 6개월째 연구자의 실수로 실험군과 통제군의 데이터가 섞이는 바람에 타당성에 오염이 생겨 그동안의 모든 투자와 시간이 물거품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험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조건을 통일시켜야 하며 실험과 관련된 모든 지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실험군과 통제군을 분리한 후 실험의 타당성을 위해 통일시킨 조건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니 항상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두 개의 실험을 예로 들겠습니다. 호텔메이드의 자신의 일의 건강상 이익에 대한 긍정적 자부심이 실제로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실험자들은 신체적 조건이 동일한 피실험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실험군에게는 호텔메이드의 일이 근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며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일일 운동권고량을 훨씬 초과할 만큼 운동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휴게실 게시판에 포스터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나머지 그룹인 통제군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운동을 차단시켰습니다. 물론 피실험자들은 그들이 무슨 실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았더니 실험군이 통제군보다 약 2.5배가량 신체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직업에 대한 건강상 자부심이 실제로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실험의 타당성을 위해 실험자들이 일치시킨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조건이 동일한 메이드를 선택했으며 두 번째는 두 그룹 모두에게 추가적인 운동을 차단시킨 것입니다. 만일 한 그룹이 피트니스 클럽을 다녔더라면 실험의 타당성은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험이든 실험의 타당성에 대한 언급이 어딘가에 분명히 숨어 있으니 찾는 연습을 항상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동일한 팀의 사이클 선수들을 무작위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실험 전 심박수와 근력을 측정합니다. 이후 첫 번째 그룹은 사이클 연습 전 인지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영화 한 편을 시청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첫 번째 그룹이 실험군 1, 두 번째 그룹이 실험군 2,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통제군이 됩니다. 이후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할 수 있는 가장 오랫동안 타게 합니다. 실험의 결과 통제군이 가장 오래 탔으며 그 다음이 실험군2며 실험군 1이 가장 빨리 포기합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지부담이 신체 운동 능력, 특히 지구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실험의 타당성을 위해 실험자들이 일치시킨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동일한 팀의 선수들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체적 조건은 동일함을 전제로 깔고 갑니다. 둘째, 심박수와 근력을 측정하였습니다. 혹시나 개인차가 생길 경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결과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문을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과 관련된 실험문은 원장님도 어려워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이때는 먼저 실험군과 통제군, 그리고 타당성을 위한 조건을 먼저 잡아두고 우리가 배운 인문학적 이론들을 최대한 이용하면 그나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건법은 실험을 수행할 때 편향의 작용을 막기 위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실험군과 통제군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의상 실험군과 통제군을 합쳐 피실험자라고 하겠습니다. 피실험자, 즉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맹건법입니다. 만일 피실험자뿐만 아니라 실험자조차도 맹검이 적용되었을 경우 이중 맹건법이라고 합니다. 암신약 테스트의 경우 신약을 투입한 제약회사의 연구자에게조차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통제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맹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험에 관련된 테스트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컨트롤 그룹이 통제군임을 알고 있는 학생은 전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실험 중간에 난데없이 컨트롤 그룹이 나온다면 먼저 앞서 언급된 실험군을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